국어 2단원 3차 시 이야기의 구조를 생각하며 요약하는 방법 알기에 대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의 구조를 생각하며 요약하는 방법 알기는 3차 시, 4차 시 2시간으로 연속해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승에 있는 곡간이라는 이야기를 읽어보고 이것에 대한 사건을 중심으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흐름을 생각하여 저승의 곡간을 읽어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사건의 흐름. 요거는 사건의 흐름이란 것은 시간의 흐름이나 혹은 사건 자체가 일어난 상황들을 이렇게 정리해 보는 것을 가지고 요약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약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내용들을 추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에 따라서 추려낼 때는 일단 각 부분을 나누어요. 사건의 각 부분들을 나누고 해당된 사건을 모두 써봅니다. 모두 쓴 다음에 중요한 사건을 간추리는 형태로 사건 중심의 요약을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야기 구조에 따라서 각 부분을 나누고, 두 번째 해당 사건을 모두 쓰고, 세 번째 중요한 사건을 간추리는 겁니다. 그럼 저승에 있는 곡간이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전라남도 영암 땅, 우리가 이렇게 지명이 나오면은 그 지명이 어디 있는지 네이버 지도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소설에서는 처음 시작할 때 공간과 시간에 대한 배경이 나옵니다. 배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소설을, 이 이야기가 어떤 곳에서 진행이 되는지를 알려주는 힌트예요. 그래서 이걸 알아야 좀 더 이 이야기를 집중력 있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배경은 크게 두 가지로 시간적인 배경과 공간적인 배경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한 문장에 두 개가 다 나왔어요. 옛날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인 배경, 전라남도 영암 땅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적인 배경을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이 배경은 그림으로 나타내면 바탕색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바탕에 의해서 이 이야기가 적혀져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암 원님이 죽어서 염라대왕 앞으로 끌려갔다. 원님은 지방 고을의 수령을 원님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염라대왕은 지옥을 관장하는 왕입니다. 염라대왕님 소인은 아직 할 일이 많습니다. 이 누가 한 말입니까? 예, 원님이 한 말이에요. 여기서 소인이라고 하면 자기를 낮추어서 부르는 말입니다. 누구에게? 염라대왕에게. 원님은 이 고을 안에서는 최고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지옥에서는 염라대왕보다 낮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을 소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벌써 저를 데려오셨습니까? 여기서는 저를 데려오셨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이거는 묻는 말이 아니죠.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됩니까? 라고 묻는 거죠. 이승에서 좀 더 살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승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고, 저승은 염라대왕이 관장하는 곳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승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곳을 말합니다. 원님은 머리를 조아리며 간청했다. 간청이란 것. 모르는 단어를 항상 찾아라 그랬습니다. 간청. 간곡하게 청하는 겁니다. 그러자 염라대왕은 수명을 적어 놓은 책을 들여다보고는 아직 원님이 나이가 젊어 딱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딱하다는 것은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좋다. 내 마음이 변하기 전에 얼른 사라져라. 사라져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뭐 연기입니까? 사라지게? 떠나거라. 이런 뜻이겠죠? 염라대왕은 원님을 저승사자에게 돌려보냈다. 이승으로 나가려는데 어떻게 가면 될까요? 여기까지 데려왔는데 그냥 보내줄 수는 없다. 너 때문에 헛걸음을 했으니 수고비를 내어놓아라. 헛걸음이란 건 뭡니까? 예, 아무 소득이 없는 행동을 했으니 수고비, 대가를 내어놓아라. 어떡하지요? 지금 저는 빈털터리인데 돈이 없는데 이 줄 점 6개는 무슨 표시죠? 네, 말줄임표라고 합니다. 말줄임표. 그러면 저승에 있는 내 곡간에서라도 내놓아라. 사람은 누구나 저승에 곡간이 하나씩은 있다. 그렇지만 이승에서 부자라고 해서 곡간이 꽉 차 있지는 않다. 마찬가지로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라고 해서 저승 곡간까지 텅 빈 것도 아니다.
곳간에는 이승에서 좋은 일을 한 만큼 재물이 쌓이게끔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승에서 좋은 일을 하면 저승에 곳간이 쌓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쌓인 곳간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나에게 수고비를 내어놓으라고 누가 말한 거예요? 그렇죠? 저승사자가 말을 한 겁니다. 자, 63쪽 하겠습니다. 원님은 그렇게 하기로 하고 자기 곳간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곳간에는 특별히 한 재물이랄 게 없었다. 고작 볏짚 한 단만이 있을 뿐이다. 이 사람 남에게 덕을 베푼 일이라고는 없는 모양이네. 없는 모양이네. 옆에 서 있던 저승사자가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코웃음이란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비웃음을 말하겠죠. 어찌에 곳간에는 볏짚 한 단밖에 없습니까? 너는 이승했을 때 남에게 덕을 베푼 일이 없지 않느냐. 원님은 순간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을 만큼 부끄러웠다. 얼만큼 부끄러웠다고? 쥐구멍에도 숨고 싶을 만큼. 근데 쥐가, 여러분들 쥐 본 적이 없죠, 이제는. 근데 쥐가 이제 집에 구멍을 뚫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쥐가 뚫어놓은 구멍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죠? 없는데 그런 조그만한 구멍 속이라도 들어가고 싶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부끄럽다 이 뜻이에요. 생각해보니 자신은 남에게 좋은 일 한 번 변변히 한 적이 없었다. 좋은 일 한 번 변변히 한 적이 없었다는 건 좋은 일 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단 한 번 몹시 가난한 안악이 아이를 낳을 때 짚이 없어서 쩔쩔매는 것을 보고 볏짚 한 단을 구해다 준 게 전부였다. 그러니까 그 시절에 아이 낳을 때 짚이 없어서, 이 짚이라고 하는 거는 벼를 추수하고 나온 다음에 낳은 볏짚, 벼태를 말린 것을 이제 볏짚이라고 하는데, 그때 이 볏짚을 여러 가지 용도로 썼죠. 근데 아이 낳을 때 쩔쩔매는 것을 보고 볏짚 한 단을 구해다 준 것이 전부였다. 저승곡간에 볏짚이나마 있는 것은 그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원님은 가난한 안악이 아이를 낳을 때 도와준 볏짚 한 단만 저승 자기 곡간에 있던 거예요. 남에게 덕을 베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배고픈 사람에게는 밥을 주고 옷이 없는 사람에게는 옷을 주고 돈이 없는 사람에게는 돈을 주는 것이 다 남에게 덕을 베푸는 일이라 라고 저승사자가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저승의 곡간에 덕을 쌓을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원님은 자기 곡간이 비어 이승으로 갈 수 없다고 생각하니 걱정되었다. 어쩐다 점점점 뭐라고 이 점점점이 뭐라고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말 줄임표가 되겠습니다. 네. 그때였다. 저승사자가 핀잔하듯 말하였다. 내 고을에 사는 주막집 딸은 곡간을 그득하게 채웠는데 고을 원님이라는 사람은 이게 무슨 꼴이냐? 아니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덕진이라는 아가씨의 곡간에는 쌀이 수백 석, 여기 이제 쌀 수백 석이라고 하는 것은 쌀 세는 단위예요. 다른 것은 뭐 10개를 한 개로 이렇게 치는데 쌀만은 2가마를 한 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쌀의 그 껍질을 벗기지 않은 것을 잴 때 그것을 두 가마를 합쳐서 한 석이라고 부르는데 왜 그렇게 했냐면은 쌀 껍질을 벗기고 나면 이제 우리가 먹는 쌀이 한 가마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한 석이면 2가마를 말하는 겁니다. 일단 거기서 쌀을 구워 계산하고 이승에 나가서 갚도록 해라. 저승사자가 원님에게 제안했다. 결국 원님은 덕진의 곡간에서 쌀 300석을 구워 셈을 치를 수 있었다. 쌀 300석을 구워서 이 셈은 뭡니까? 이 셈은 저승사자가 헛걸음한 것에 대한 수고비를 치렀다 이 말입니다. 원님은 저승사자를 쫓아 얼마쯤 갔다. 그리고 이승의 문 앞에 이르렀다. 저승사자가 그 문을 열며 이 컴컴한 데로 들어가면 이승으로 나갈 수 있을 거야. 속히 나가거라. 속히 빨리 가거라. 하면서 원님을 문 밖으로 밀쳤다. 네, 1차 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2단원 3차 시 이야기의 구조를 생각하며 요약하는 방법 알기에 대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의 구조를 생각하며 요약하는 방법 알기는 3차 시, 4차 시 2시간으로 연속해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승에 있는 곡간이라는 이야기를 읽어보고 이것에 대한 사건을 중심으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흐름을 생각하여 저승의 곡간을 읽어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사건의 흐름.
요거는 사건의 흐름이란 것은 시간의 흐름이나 혹은 사건 자체가 일어난 상황들을 이렇게 정리해 보는 것을 가지고 요약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약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내용들을 추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에 따라서 추려낼 때는 일단 각 부분을 나누어요. 사건의 각 부분들을 나누고 해당된 사건을 모두 써봅니다. 모두 쓴 다음에 중요한 사건을 간추리는 형태로 사건 중심의 요약을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야기 구조에 따라서 각 부분을 나누고, 두 번째 해당 사건을 모두 쓰고, 세 번째 중요한 사건을 간추리는 겁니다. 그럼 저승에 있는 곡간이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전라남도 영암 땅, 우리가 이렇게 지명이 나오면은 그 지명이 어디 있는지 네이버 지도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소설에서는 처음 시작할 때 공간과 시간에 대한 배경이 나옵니다. 배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소설을, 이 이야기가 어떤 곳에서 진행이 되는지를 알려주는 힌트예요. 그래서 이걸 알아야 좀 더 이 이야기를 집중력 있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배경은 크게 두 가지로 시간적인 배경과 공간적인 배경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한 문장에 두 개가 다 나왔어요. 옛날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인 배경, 전라남도 영암 땅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적인 배경을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이 배경은 그림으로 나타내면 바탕색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바탕에 의해서 이 이야기가 적혀져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암 원님이 죽어서 염라대왕 앞으로 끌려갔다. 원님은 지방 고을의 수령을 원님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염라대왕은 지옥을 관장하는 왕입니다. 염라대왕님 소인은 아직 할 일이 많습니다. 이 누가 한 말입니까? 예, 원님이 한 말이에요. 여기서 소인이라고 하면 자기를 낮추어서 부르는 말입니다. 누구에게? 염라대왕에게. 원님은 이 고을 안에서는 최고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지옥에서는 염라대왕보다 낮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을 소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벌써 저를 데려오셨습니까? 여기서는 저를 데려오셨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이거는 묻는 말이 아니죠. 내가 왜 여기에 있어야 됩니까? 라고 묻는 거죠. 이승에서 좀 더 살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이승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고, 저승은 염라대왕이 관장하는 곳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승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곳을 말합니다. 원님은 머리를 조아리며 간청했다. 간청이란 것, 모르는 단어를 항상 찾으라 그랬습니다. 간청, 간곡하게 청하는 겁니다. 그러자 염라대왕은 수명을 적어놓은 책을 들여다보고는 아직 원님이 나이가 젊어 딱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딱하다는 것은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좋다. 내 마음이 변하기 전에 얼른 사라져라. 사라져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뭐 연기입니까? 사라지게? 떠나거라. 이런 뜻이겠죠? 염라대왕은 원님을 저승사자에게 돌려보냈다. 이승으로 나가려는데 어떻게 가면 될까요? 여기까지 데려왔는데 그냥 보내줄 수는 없다. 너 때문에 헛걸음을 했으니 수고비를 내어놓아라. 헛걸음이란 뭡니까? 예, 아무 소득이 없는 행동을 했으니 수고비, 대가를 내어놓아라. 어떡하지요? 지금 저는 빈 털털이인데 돈이 없는데 이 줄 점 6개는 무슨 표시죠? 네, 말줄임표라고 합니다. 말줄임표. 그러면 저승에 있는 내 곳간에서라도 내놓아라. 사람은 누구나 저승에 곳간이 하나씩은 있다. 그렇지만 이승에서 부자라고 해서 곳간이 꽉 차 있지는 않다. 마찬가지로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라고 해서 저승 곳간까지 텅 빈 것도 아니다. 곳간에는 이승에서 좋은 일을 한 만큼 재물이 쌓이게끔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승에서 좋은 일을 하면 저승에 곳간이 쌓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쌓인 곳간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나에게 수고비를 내어놓으라고 누가 말한 거예요? 그렇죠? 저승사자가 말을 한 겁니다. 자, 63쪽 가겠습니다. 원님은 그렇게 하기로 하고 자기 곳간으로 갔다. 그런데 곳간에는 특별히
한 재물이랄 게 없었다. 고작 볏짚 한 단만이 있을 뿐이다. 이 사람 남에게 덕을 베푼 일이라고는 없는 모양이네. 없는 모양이네. 옆에 서 있던 저승사자가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코웃음이란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비웃음을 말하겠죠. 어찌해 곳간에는 볏짚 한 단밖에 없습니까? 너는 이승에 있을 때 남에게 덕을 베푼 일이 없지 않느냐. 원님은 순간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을 만큼 부끄러웠다. 얼만큼 부끄러웠다고? 쥐구멍에도 숨고 싶을 만큼. 근데 쥐가, 여러분들 쥐 본 적이 없죠, 이제는. 근데 쥐가 이제 집에 구멍을 뚫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쥐가 뚫어놓은 구멍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죠? 없는데 그런 조그만한 구멍 속이라도 들어가고 싶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부끄럽다 이 뜻이에요. 생각해보니 자신은 남에게 좋은 일 한 번 변변히 한 적이 없었다. 좋은 일 한 번 변변히 한 적이 없었다는 건 좋은 일 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단 한 번 몹시 가난한 안악이 아이를 낳을 때 집이 없어서 쩔쩔매는 것을 보고 볏짚 한 단을 구해다 준 게 전부였다. 그러니까 그 시절에 아이 낳을 때 집이 없어서, 이 집이라고 하는 거는 벼를 추수하고 난 다음에 낳은 볏짚, 볏대를 말린 것을 이제 볏짚이라고 하는데, 그때 이 볏짚을 여러 가지 용도로 썼죠. 근데 아이 낳을 때 쩔쩔매는 것을 보고 볏짚 한 단을 구해다 준 것이 전부였다. 저승곡간에 볏짚이나마 있는 것은 그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원님은 가난한 안악이 아이를 낳을 때 도와준 볏짚 한 단만 저승 자기 곡간에 있던 거예요. 남에게 덕을 베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배고픈 사람에게는 밥을 주고, 옷이 없는 사람에게는 옷을 주고, 돈이 없는 사람에게는 돈을 주는 것이 다 남에게 덕을 베푸는 일이라 라고 저승사자가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저승의 곡간에 덕을 쌓을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원님은 자기 곡간이 비어 이승으로 갈 수 없다고 생각하니 걱정되었다. 어쩐다 점점점 뭐라고, 이 점점점이 뭐라고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말 줄임표가 되겠습니다. 네. 그때였다. 저승사자가 핀잔하듯 말하였다. 내 고을에 사는 주막집 딸은 곡간을 그득하게 채웠는데 고을 원님이라는 사람은 이게 무슨 꼴이냐? 아니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덕진이라는 아가씨의 곡간에는 쌀이 수백 석, 여기 이제 쌀 수백 석이라고 하는 것은 쌀 세는 단위예요. 다른 것은 뭐 10개를 한 개로 이렇게 치는데 쌀만은 2가마를 한 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쌀의 그 껍질을 벗기지 않은 것을 잴 때 그것을 두 가마를 합쳐서 한 석이라고 부르는데, 왜 그렇게 했냐면은 쌀 껍질을 벗기고 나면 이제 우리가 먹는 쌀이 한 가마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한 석이면 2가마를 말하는 겁니다. 일단 거기서 쌀을 구워 계산하고 이승에 나가서 갚도록 해라. 저승사자가 원님에게 제안했다. 결국 원님은 덕진의 곡간에서 쌀 300석을 구워 셈을 치를 수 있었다. 쌀 300석을 구워서 이 셈은 뭡니까? 이 셈은 저승사자가 헛걸음한 것에 대한 수고비를 치렀다 이 말입니다. 원님은 저승사자를 쫓아 얼마쯤 갔다. 그리고 이승의 문 앞에 이르렀다. 저승사자가 그 문을 열며 이 컴컴한 데로 들어가면 이승으로 나갈 수 있을 거야. 속히 나가거라. 속히 빨리 가거라. 하면서 원님을 문 밖으로 밀쳤다. 네, 1차 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